야, 내가 뭘 말지? 아, 야. 일본이 거기 가시는 안 했잖아요. 야, 내가 진짜 있어. 상지 있어? 지국이라는. 상지에? 아, 상지에. 무사가? 몰라. 관광가. 전화 안 해도 되는데. 아, 모르니까. 우리 이번에 많이 올 때네. 야. 그래도 와? 지금까지 먹는 거 뭐좀 붙여요. 옛날 포마드가 있었잖아. 포마드 옛날에. 안 하는 것도 같은데. 조금만 발라야 뭐가요? 서영이요. 근데 왜냐? 안 하는 게 낫긴 낫는데 머리가 좀 많이 말리시면은 해주세요. 조금만 해야 이렇게. 저도 돌아갈 바르니까 깡. 바르면 해주세요. 제 문제인데 여기다는 네, 정말 잘 들립니다. 효과팀. 그리고 합천에서 분위기 파악이 처음부터 꽉 나가야 되는 게 있고 은은히 올려줘야 되는 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몇번 지금 같이 책- 하는데 네. 사이즈는 안 막혀? 그 광막한 같은 거는 좀 응원해야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도 음악도 이풍진 허밍도 제작. 처음에 천천히 나와도 되고요. 그거 그래서 10dB로 잡았어. 네. 저 모니터 스피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네, 지금 찍어주니? 여기 여기. 그렇게 해줘도 편하지. 찍어줘. 차범이 오빠. 아 미치겠네. 난 안 찍어. 그건 안 돼. 표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문제 여자 시연이 오늘 이거
생각할 상의 빛날 화, 상화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시인 이상화 선생은 평생 4개의 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은 불야, 두 번째가 상화입니다. 생각할 상의 빛날 화, 빛나는 것을 생각하다. 자기 이름의 한자만을 바꾼 것으로서 기록에는 25살까지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백조시대 선생이 보여주었던 탐미적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연극에서 맡은 상화입니다. 오히려 상의 불파, 오히려 불이라. 어쩐지 혁명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는 선생이 관동 대지진을 겪고 조선으로 돌아와 당시 조선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한 후 몸담게 되었던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 동맹, 즉 하프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사용했던 호입니다. 이 연극은 이 두 명의 이야기입니다. 상화와 상화.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명의 상화. 즉 한미적이고 퇴폐적이었던 백조 시절의 상화와 동명적인 카프 시절의 상화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싸움은 다름 아닌 시인 이상화,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 연극을 통해 이상화 개인이 가졌던 분열된 내면 풍경이 바로 우리들의 내면 풍경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마치 삶과 죽음처럼 말입니다. 자,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19년 3월입니다. 여기 상화! 서울에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 신고에 탔다고 하는 정말인가? 그래, 언제라도 지난 1일 수많은 동포들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그리고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우리 대구에서도 만수원동에 홍하여 떨쳐나서야 될 테니까 한번 멋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네가 도와주기를 책임지게. 나는 대수와 생각이 거야. 좋아. 좋았어! 모든 자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선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위케 하니라. 어떤가? 육당 선생의 글이 과연 육당 선생일세 어찌 뚫고 힘차고 우청할 수 있단 말인가? 아우랴, 육당 선생이야말로 신원 선생과 함께 우리 조선의 자랑일세. 외놈들마저도 눈이 감화시킬 문장일세. 여보게, 그런데 우리는 어디쯤 좋을까? 글쎄, 8일이 끝장나려니 한복판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시위현지 회기를 하는 것을 좋아, 그게 좋겠네.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앞으로 정말 기다릴 시간을 내. 그날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오늘 일부터 정리해보세요. 선언문과 태극기는 대충 끝나. 그럼 그날까지 이 소놈과 태극기를 보관해둬야 할 텐데 어찌하면 더 해보자. 그건 나에게 맡기게. 내가 고고 상인 교단 밑에 감출 텐데 집보단 그게 안 잘 것을. 그리고 학생들이 몰려나올 때 들고 나오도 좋고. 그럼 지금 당장 다녀오게라. 우리 그날 일을 좀 더 자세히 짜볼게. 그게 자, 내 진짜 다녀오겠어. 그렇지만 그래, 함께 몰려다니면 외경들이 수사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요. 성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광채나네. 왕왕장 속은 나무도
난 자네의 마음 한 구석에 있어. 일테면 죽음 같은 거지. 난 아직 질 때가 안 됐어. 자네 모르고 있었나? 죽음이란 삶 곁에 있는 거였어. 무슨 소리야 그게?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자네는 아직 19살이니까 죽음을 모를 때지. 그러나 이제 자네의 곁에는 내가 있다는 걸 명심하게. 행복한 윤례는 끝난 세일. 이제부터 자네는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 행복과 후회, 그리고 사랑과 이별 따위의 질문에 시달리는 것이다. 난 그때마다 자네를 찾아올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와서 가. 난 자네처럼 어둡고 무거운 건 딱 주색이니까. 지어도 할 수 없어. 그게 인생이니까. 가. 어서. 그럼 다음에 보자. 그 창립부에 시를 써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연극은 그 백조 동인지 1호가 발행되기 한 달 전 1921년 12월 어느 날입니다. 우리 1921년이 뭐냐면 건배하고 니들애들
괜찮은가? 글쎄 뭐련. 난 자네가 외롭거나 슬플 때 찾아온다 하지 않았나?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엄청 즐겁다네. 친구들도 많고 여자도 있어. 그리고 술도 있고. 어때? 자네도 한잔 하겠나? 사양하겠네. 그보다도 자네, 지금의 자네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내가 어때서?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로서 술과 여자 속에만 파묻혀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데 더욱이 자넨 지식인이 아닌가? 지식인이 뭐란 말인가? 그까지 글귀를 좀 읽었다고 무슨 힘이 된단 말인가?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차피 이따른 일본 놈들의 것이 됐는데 기다릴 것들이 낮에도 밤, 밤에도 밤, 그 밤의 어둠에 섰으면 두더지 같은 실력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조롱한단 말이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 과연 그렇게 살다 죽겠단 말인가? 듣기 싫어. 저리 가. 바로 보게!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자네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있어. 이와 같은 자리가 결코 아니란 말일세. 듣기 싫어. 가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네가 쓰겠다는 시 그렇게 써서는 안 돼. 근거도 알 수 없는 몽상의 담을 배부른 지주의 오락거리로 시를 써서는 안 돼. 시라 사회생활의 반영은 버릴세. 현실을 벗어나서 올바른 시가 될 수 없다. 억지는 소리. 희는 믿음의 창조라고 했어.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출이라고. 그따위 헛소리를 치고 일봐야. 어서 사라져. 어서. 잘 생각하게.
심정이 어떤가? 어떻게 뭐가? 동족을 모른다고 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야. 상해인 지정부 사람이었어. 그리고 조선말을 하는 조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청에 끌려가서 죽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과연 모르니까.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건 살아있는 자네가 할 일이니까. 난 할 일이 따로 있어. 그게 뭐 시를 쓰는 것? 분이, 탄식, 슬픔 그따위 썩어 빠지고 나약한 헛소리만을 보내는 것, 그게 자네 할 일인가? 이제는 우리를 군의 소산이야. 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군의 기상이란 말이야. 보내도 보내라. 내가 말했지. 진정한 시는 현실을 울박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고. 그러니 시를 쓰더라도 조선과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발언하겠다. 그런 시도 좋지. 그렇지만 난 내 나름대로 시에 대한 신념이 있어. 시는 아름답고 순수해야 해. 난 자네가 말하는 그런 시에 동의할 수 없어. 현실의 문제는 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돼. 시가 아니야. 그래서 밤거리에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 닥쳐! 왜? 아픈 데를 건드렸다. 가. 어서! 조선 사람을 3번이나 부정한 것도 자네가 아끼는 그 시 때문인가? 꺼져. 당장 내 앞에서 꺼지란 말이야! 제발! 예술을 핑계로 현실에서 도망치지 말게! 오늘 지어라. 나는 너희들의 천국으로 내려보내라. 이 땅은 너희들의 지옥으로. 나는 하나님과 운명의 사랑을 세상을 떠나 너희들이 보지 못할 먼 길 가는 나그네다. 죽음을 갈고 있대요. 나를 따르라. 너희들의 청춘도 새 송장의 눈알처럼 신어리라. 신명이여, 사기사기여, 자신을 갖추라. 혼모들을 깨달은 그때의 칼날이 내게로 가리라. 성남에가 이빨을 갈고 입술을 불구락 부르라. 소리 없이 울적이며 누린다 함께 집같이 죽음일다 죽음일다. 1922년 시인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 박태원이 죽습니다. 영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의 죽음을 시인은 무척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까운 친구야. 불과 22살의 나이에 죽다니. 다시 그 노래를 듣게 되었어. 가세. 우리의 친구 박태원이는 이제 하늘로 갔네. 그렇지. 어울려 다닐 때가 어제 같은데. 죽음이 그토록 가까이 있는 줄 몰랐네. 왜 그래? 가까이 있다니까. 그래, 왜 그래?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음대로 살고 여보게 나 아무리 일본으로 가야겠어. 왜? 여행이라도 하면서 태원이 죽음을 잊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생각하던 거였는데 일본에 가서 불란서로 가는 여행지를 신청하려 해. 여기서 남지 않아. 거기 자네가 불란서 문학을 배우려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누가 자네의 길을 막겠니? 예수에 빠지고 싶어. 모든 걸 잊고 푹 빠지고 싶어 정말. 알겠니? 자네만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또 있겠니? 이곳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떠나게! 바다 건너 저편으로 새로운 학문과 빛나는 예술이 있는 그곳으로 떠나게! 자네는 해낼 수 있을 것에 분명히! 난 이 답답한 조선 땅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여기서 지식할 것 같아. 술을 놓고 취하는 것이 없는지 나를 짓는 것이 너무 많아.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든지 힘차게 날아가게! 고맙네. 정말. 알다니 난 바로 자네니. 그럼 잘 알 텐데 내가 일본으로 가서 불란서로 가려 한다는 건 물론 그건 알지. 그렇지만 과연 그 이유만으로 일본을 간 걸까? 그럼 왜 간단 말인가? 화내지 말고. 난 그저 조그만 의문이 있어서 말이었어. 의문이라니. 혹시 도망가는 게 아닌가? 도망이라니. 내가 죄라도 쳤나? 도망 왜 가? 그렇다면 굳이 일본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요시차리 군이라고 외국 여행증이 나오지 않는 자네에게 일본에서라고 나오겠나? 일본에 있는 불란서 대사관에 가면 무슨 방도가 있겠지. 이렇게 믿고 가신다. 유행이 아니야. 그럼 핑계겠지. 일본으로 가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복수다. 화려한 불빛, 예쁘게 잘 사는 동경의 밝은 웃음 속으로 가고 싶다고. 말해. 긴박시 불러오는 부처같이 벙어리로 사는 조선 사람들이 싫어졌다고. 자네 마음대로 추측하지 마라. 난 공부하는 거야. 가는 거야. 새로운 한국을 익히려 가는 거란 말세. 난 조선의 사랑해. 나 이곳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물론 내 자유로운 삶을 억누르는 것들 몇 가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 그렇지만 그 정도 때문에 내가 고향 같은 걸 외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제발 자네 마음대로 날 판단하지 마. 안동하면 자넨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나? 그래. 자넨 스스로를 속이고 있네.
구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기의 상화는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함흥 출신의 유보화입니다.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화였지만 그녀와의 사랑은 동경에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 사이에 다 알려질 정도로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다뤄두지 마. 떨어지소. 그런데 뭐야? 저 새가 이름이 뭘까? 뭐야? 좋아. 우와, 못 찾겠어. 나와봐. 우와. 나도 내 고향 뒷국 수송천 넓은 들을 이렇게 건너던 기억이 나. 부드러운 바람과 따스한 햇볕. 가고 싶어요. 당신의 고향. 프랑스에 갔다 온 뒤 언젠가 함께 합시다. 그래요. 당신이 공부를 마치면 그런데 당신 때문에 꿈을 꿨어. 저 때문에 꿈을 꾸셨다고요? 그렇소. 얼마나 또렷한지 지금도 가슴이 뛰는데. 어제 난 술에 취해 에덴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 나는 넓은 들판에서 깊은 구로우로 검은 바다에서 낯선 피아노로 미친 듯 돌아다니며 지쳐 어디엔가 주저앉았어. 그런데 그때 안 뛰쳐놓은 검은 민둥이 나타났어. 난 열명이라도 든 듯 온몸에 맨발기 한꺼번에 뛰어돌아 가슴이 터질 듯 했다고. 그녀요. 그녀를 만져라도 부르는 순간 칼빛 까닭도 모를 그음이 솟구쳐 누가 같이 가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때 그걸 또 나타났어. 난 그냥 지나가봤어. 그런데 그가 까닭 모를 눈물을 참 답답한 소리였어. 그러다 그 역시 난 기다렸어. 두 발을 꼬고.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어. 그가 자기 깨웠어. 날이 저물고 밤이 오더라. 흐릿한 꿈만 안고 나는 살기만 하기.
날 버리고 떠나지 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어떤 명도 우리를 남기지 못한다. 그래요. 어떤 무서운 폭풍도. 맞고요. 왜 안 오나 했더니 기억이 나네. 난 이 여자를 사랑한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바칠 수 있네. 목숨까지. 장하네. 얼마나 장한가. 고양이 그걸 타국강에서 다른 여자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 얼마나 장한 일인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말할까? 그 더러운 고쟁이들을 당장 채워주라고 소리라도 칠까? 어려운 너 같은 사랑하구나. 모른다고. 사랑은 인심의 굴레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영혼들을 만나려고 알아. 그래서 이해까지 난 떠났대. 누구의 눈도 두렵지 않아. 잘 들게. 자네는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였어. 동경의 화려한 풍경과 자네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니, 오히려 자네가 저주해야 할 원수의 땅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연애노로 하루를 보내? 그게 잘하는 짓인가? 제발 부끄러운 줄 알게. 내 설교를 통하자. 결국 자유로운 나의 여행을 방해하지 마라. 내 영혼은 더 높은 곳을 알고 있어. 이곳에서 나는 거침없는 사랑의 불꽃을 태울 거야. 뜨겁게, 뜨겁게, 더. 그래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사랑은 자유롭고요. 하지만 헤어질 날이 온다면 둘로 나뉘어 사느니 차라리 바라보며 우는 편이나 되자. 싫어요, 그런 말은. 우린 헤어질 수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을 텐가.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조선인들을 구해줘야지. 뭐라고? 나가서 말해. 여기는 조선인 죄가 없다. 그러니 죄 없는 조선 사람들 죽지 말라고 말해. 그런다고 내 말을 듣겠어. 그래봐야 딱같이 죽어. 그럼 또 동포가 죽는 모양은 그냥 보고만 있겠단 말인가?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 앞에서 나가서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제 정신을 가질 일몰이라도 못한다고. 그럼 너 혼자 살겠단 말이야. 그러나 안 된다. 아까부터 자네를 바라보는 자경단이 있어. 저기. 저자가 어떻게 해봤을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필요한 건 용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래, 소리쳐. 죄 없는 조선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남준아, 제발 말해. 어서! 도망치지 마. 이 비겁한 놈아 도망치지 마! 조생지
시구루고 실제 이상화 시인은 일본 자경단에 잡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이 연극에서는 죽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이고 탐미적이었던 백조시대의 생활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히려 상의 불파, 오히려 불이라는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상황입니다. 예. 찔러라. 어서 찔러! 왜 멈추는가? 어서 찔러지! 할 말이 있나? 나는 죄가 없다. 아마 그대들도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죽인다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꼴이 아닌가? 이놈의 자식! 너 우리의 바람이 통해도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라고 하자! 잠깐!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나쁜 짓을 할 조센진이 아닌 것 같소. 할아버지 비키세요! 난 그런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비켜요, 비켜요! 조센지는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우린 일본인일세. 명예롭게 행동해야 한다니.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죽일 수는 없다는가. 놈의 영감탱이 보자보자 있다니 저리 밀어버려! 차라리 날 찔러라. 대일본 제국의 황민이라는 걸 평생 자랑으로 살아온 내가 너희들 손에 죽는구나. 놔두고 가자!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설사 죄가 있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한 대가를 치렀을 것이며 또한 상처가 깊지 않은가? 그러게 나 주게 피를 너무 흘렸어. 관동 대지진을 겪은 상화는 그 다음해인 1924년 봄 불란서 유학을 포기하고 도화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에서의 충격을 잊기 위해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던 시인은 1924년 3월 대구 만경관에서 개최된 조선노동동맹 창립식을 보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민중의 입장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 1925년 시인은 파스툴라와 카프에 가담하게 됩니다. 가도다 쫓겨 가도다. 이
이즘 속에 있는 간도와 요동벌로 줄인 목숨은 켜지고 쫓겨가도다. 해체를 마셔도 마구나 가졌으면 단장을 긁을 것을. 인간을 만든 거마, 하루빨리 차라리 줄인 목숨을 뺏어가거라. 날마다 하는 남부끄러운 눈짓을 너희들은 예상하게 됩니다. 우통을 벗은 구르마꾼이 눈물 겹든 얼굴에 땀을 흘리며 아낙내와 친구 말지 않고 내거리 위에서 소를 부른다. 승보다 신뢰가 된 사슬이 단답비는 연만이 아닌 단만 넘어 그 맛을 아는마 아무라도 가졌느니 잊지 말라고. 큰 가세로 다치던 내가 죽은 것이라 어째 역군이지. 아침과 전쟁만 보이는 것. 이렇게도 완악하게 된 세상을 다시도 가엾게 여겨 무엇하래. 나오는 하늘에 열리는 땀방울이 세상을 만들고 다시 움직인다. 나의 신령아, 오를 내칠 그날이 왔다. 나의 목숨아, 바람을 내버릴 때가 왔다. 자넨가? 그래. 왜 왔나? 왜 여기? 자네가 말했지. 자넨 나의 죽음이라고. 그 말은 내가 자네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나? 그럼 날 데리러 왔나? 그건 아니야. 난 단지 자네가 안쓰러워서 온 것뿐이니까. 쓸데없는 생각. 과연 그럴까? 자네 혹시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나?
이건 자네에게 어울리지 않느라고. 그런 생각 전혀 없네. 옷만 그들과 똑같이 입는다고 그들처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옷만이 아니야. 근본이 바뀌었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넨 결코 프로레타리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저한 부르주아였어. 자네는. 자네는 혁명을 꿈꾸는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혁명을 꿈꾸는 몽상가지. 그런 소리 아니야. 당장 가주게. 그리고 자네의 요즘 시, 그게 과연 좋은 시라고 생각하나? 그게 자네가 말한 의식을 실현한 시의 생활아인가? 그건 시가 아니었어요. 말하겠다는 욕심만 가득 찬 부호 동아리일 뿐이지. 그따 약단만 품을 빼 당장 꺼져 당장! 물러가지. 그렇지만 이거 말해줘야겠고. 부하는 가다. 그리고 자네 기다리고 있네.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세. 뭐가? 가지고 어서. 보아는 자네가 사랑했지 않나? 그렇다고 자네가 외면할 테나. 얼굴과 생각이 달라도 우린 하나였어요. 내가 그녀를 사랑할 때 자네도 사랑을 하시고, 자네가 고향으로 떠나보낼 때 나도 그녀를 떠나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어가고 애절하게 우리를 기다리며 낯선 표현인가? 우리 부탁해. 보아에게 가자. 진작 오고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와 있습니다. 바로 기침 맞아요. 숨을 쉬어.
생각하지 마라. 죽음이 우리를 나뉘게 할 수는 없어. 절대로. 언제까지 당신과 함께 있으리? 당신을 어떻게 그 어두운 골짜 혼자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정말 당신이 내고 주셨지. 그것은 어떤 걸 바라는 거야? 어쩌면 너와 나 떠나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나눠야겠네. 남 몰래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 우리 몰래 이별을 올 줄 몰랐어. 가슴과 입술이 떠나 말보다 숨겨졌다. 오늘 밤 너와 나의 목숨이 꿈결같이 다는 내 마음속으로 내 의문이야. 하늘이 깔아줬고 땅을 보아라. 땅이 꺼졌도다. 내 몸이 어지러지고 있고 내 몸도 아직 살았어. 내 곁에 앉아 어쩌면 너와 나 떠나야겠어. 우리는 나를 우리 둘이 나뉘어 생각하였어. 오하,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어두운 기억 그 속에 갇혀 있어. 그 밖에는 아무도 몰라. 인생. 자네 그래도 시를 쓸 수 있겠는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보아가 죽던 그날 난 자네의 시를 읽으며 색다른 경험을 했다. 나도 모르겠다. 자네가 내 시를 읽은 걸 보고 나도 그럴 줄 몰라. 부르조아의 오락거리라고 토론을 가령의 시를 내가 없다. 그리는 그렇지. 물론 단순히 부하의 죽음 때문이었겠지만 아니,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어떤 뜨거움이 솟구쳤다. 그게 뭐냐? 보아가 죽던 그날 날 찾아왔다. 내 시를 읽지 않았더라도 자네는 아마 그런 감정을 사로잡았을 거야. 자네는
자네의 시가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가 남기고간 마지막 언어인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최초의 방법을 버리지는 않겠어. 다만 그 생각이 시가 되어 나올 때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잔잔 시 자네의 뜻도 우린 너무 오랫동안 해냈어. 같은 존재에 대해서 서로 부정받는 것이 자네.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러기에 길을 발견하지도 모르고 우리 가게 주인 누나한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몸은 오른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속에는 나 혼자 오는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부르느냐 누가 끌었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소. 바람도 내 귀에 속삭이며 한가운도 섰지 마라 옷자락 흔들고 중단에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다 간밤 자정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우리 삼아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강북에나 가자. 마른 노를 안고 도는 착한 돌아가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남이 제비 앞 깝치지 마라. 새누람이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바리기가 신매던 그들이라 내 손에 후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불을 팔목이 힘으로 메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는 그 수 없이 닿는 내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